요 문제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정말 36회도 나오고 35회도 나오고 앞으로 37회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데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계산기 좀 눌러보셨어요? 진짜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계산기 내 손가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자기만의 계산기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 편한 쪽으로. 아까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있는 거 말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예요. 789가 여기는 자 여기 보이시는 보이시죠? 여기서 789를 1000에서 빼고 싶어. 1000에서 빼고 싶어. 그러면 요거 아까우니까 그대로 여기 나타난 이 액정에 나타난 수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그래 놓고 1000을 더하는 거예요. 1000. 그러면 1000 빼기 789 한 거나 마찬가지죠. 211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얘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데 얘는 없더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 경우는 봐 이제 요 경우는 요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보세요. 자, 5억의 10%인 5천만 원이에요. 근데 5천만 원, 5천은 공세개 둘 하나, 그 다음에 만이니까 둘. 자,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의 10% 못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간 게 20%. 이렇게 30%니까 이 정도는 30% 이렇게 해서 때리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 요 뒤에 있는 공 4개 이렇게 잡으면 앞에 1,500이 있죠. 1,5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올 5천만 원에서 이게 못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천만 원에서 빼야 돼.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계산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다 그냥 마이너스로 갖다 얹혀버리는 거예요. 저장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M-로. 그러면 지금 안 보이지만 메모리에 마이너스 달고 1,500만 원이 마이너스 1,500만 원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5천만 원. 요거를 M 플러스로 이렇게 더해. 요거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M 플러스로 이렇게 더해. 여기 있는 더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자, 이거 5천만 원이 메모리에 가서 더해진 거야. 메모리에 가서. 그러면 M 리콜 불러와. 뭔가 에러가 났네요. 죄송해요. 자, 5천만 원 곱하기 30% 요거를 M-로 던져놓고 여기 있는 플러스를 제가 잘못 활용했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여기 5천만 원 요거를 M 플러스로 더해. 그래서 불러. 그럼 얼마나요? 3,500만 원. 이 3,500만 원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환원율은 어떻게 돼요? 들어간 돈 분의 실제로 들어온 돈. 요게 환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5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3,500만 원 나누기 5억이면 환원율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해볼까요? 나누기 5억. 5억은 만만이잖아요. 둘. 요것도 다 익숙해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0.07. 요건 0.07 소수잖아요. 이게 퍼센트가 단위야. 퍼센트가 단위.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7%, 7.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면에 보이세요? 7%.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진행이었지만 여러분 진행은 어수선했어도 여러분의 정리는 깔끔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똑같이 출제할 사람은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출제가 다시 된다는 건 환원율이겠죠. 환원율. 그러면 환원율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인풋, 그리고 아웃풋, 들인 돈, 그 다음에 되돌아온 돈, 거두어 들인 돈. 자, 들인 돈 얼마예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5억. 5억. 그리고 이론상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얼마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하죠. 가능 총수익. 그런데 실제로 못 번 돈, 나가거나 못 거두어들인 돈. 그래서 공실, 못 거두어들인 돈,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나간 돈, 그 다음에 보이게 나간 돈, 운영경비까지. 그러면 둘이 합해서 30%. 무어의 30%, 5억이 아니라 가능 총수익, PGI의 30%예요. 그러니까 5억의 30%라고 생각하면 5억 기준이면 3%지, 3%. 그러니까 5억 기준이면 1%, 2%가 되는 거죠. 5천 기준이면 10%, 20%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환원율 구할 때는 실제로 5억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5억 기준으로 하면 들어와야 될 게 10%. 그 다음에 못 들어오거나 나간 것이 1%, 2% 해서 3%.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내 손에 거두어들인 돈은 몇 프로? 7%.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 실제로 얼마냐 이렇게 두들겨 봤지만 그거 계산하지 않아도 5억 기준에 10%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10%에 10%, 20%가 덜 들어왔어. 30%가 덜 들어왔어. 5억 기준으로 보면은 1%, 2%가 덜 들어온 거야. 3% 덜 들어온 거야. 10%에서 3%덜 들어왔으니까 7% 들어온 거야. 이러면 암기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실수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림 없는 수험생이 이 시험 현장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지금 촬영이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37번 한번 보시면요. 화면을 조금 줄여서 한 번에 보는 게 좋겠네. 자, 37번. 여기서 많이 봤죠. 36회에도 이런 종류의 감정평가, 비교를 통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있고,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 문제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정말 36회도 나오고, 35회도 나오고, 앞으로 37회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데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안 나오면 허전한 거예요. 근데요, 보기에는 현란하지만 36회 때도 경험해 보기에는 현란한데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어떻게 깔끔하게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상 토지가 있죠. 대상 토지. 대상 토지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이 토지를 지금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소재지 나와 있죠. 보니까 이 거래 사례는 비슷한 소재지 근거리에 있는 인근 지역 것이 좋죠. B구까지 또 C동구 번지수만 좀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거리에 있는 거야. 비슷해. 부동산의 가격 수위가. 네. 그래서 150번지, 120번지 번지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다. 용도 지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비교되는 거래 사례, 여기에 지금 어디로 돼?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 정도 되니까 비교를 한다는 거니까 비교 거래,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건 번지수 정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조건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목도 보세요. 지목, 면적, 상업용 대여. 근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요. 여기도 지목 상업용 대인데 200. 요거 주목하셔야 되겠네. 요 200. 100인데 20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놓치면 이제 시험에서 오답 나오는 거 오답. 죄송합니다. 요거 곱하기 2를 나중에 해줘야 되겠구나.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렇게 시험 볼 때 메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모를. 그래야 안 놓치지.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가격 이렇게 나오죠. 얘가 좀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지금 여기 가격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토지죠, 토지. 토지가 80%예요, 80%.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에서 토지, 지금 여기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대상 토지. 토지. 토지를 지금 평가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이 마우스로 PC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필기도 어렵고 지금 정말 어수선합니다. 지금까지는 탭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새삼 그 삼성 갤럭시의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네. 자, 다시 자, 지금 방금 전에 이 토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니까 여기서 여기 80%라고 나왔죠. 80%. 80%. 이 80%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80%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만 지금 감정평가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 사전 개입이 없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다. 그러니까 곱해주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래 시점 2004년 5월 1일이네. 저 위에 기준 시점이라는 건 지금 평가해야 될 이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의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2024년 5월 이게 왜 자꾸 여기 기준 시점, 자, 요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거래 시점, 사례의 거래 시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2024년 10월 26일부터 5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 비교되는 거래 사례와 이 평가해야 될 것 사이에 시간차가 이 정도 난다는 거죠. 근데 여튼 이거는 의미 없고, 그런 와중에 주거지역이 4% 상승했대. 상업지역은 5% 상승. 지금 여기는 뭐예요? 주거지역이었죠. 평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주목하면 돼요, 여기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4% 상승이니까 원래 기준의 몇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다 4% 곱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쉽다. 그런데 쉬운 가운데 치명적인 오류의 함정이 있다. 그게 뭐예요? 4% 곱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원래 것 그대로면 100%겠죠. 거기에 4% 상승했으니까 104%가 되겠죠. 104%.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대상토지, 거래소토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곱하거나 말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개별 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소토지에 비해 10% 우세하다. 10% 우세하다네.
이거 여기도 똑같아요. 10% 우세하다니까 100%는 깔아야지. 100%는 깔아야 돼요. 그냥 10% 곱하면 무세한 게 아니라 그보다 10배가 빈약해진 거야. 허약해진 거야.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몇 프로? 1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래사례의 기준 가격이 있죠. 요 기준 가격에다가 80% 곱하고 104% 곱하고 110% 곱하고 거기에 면적이 2배니까 곱하기 2 해버리면 평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반드시 37에도 나옵니다. 이 한 문제 건지면 2.5입니다. 현란해 보여도.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2.5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그 수험생들의 과반 이상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요 가장 두터운 층, 요 층위에서 갈리는 당락이 갈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리는 점수 차가 어느 정도라고요? 한 문항 2.5.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 건지는 것과 건지지 못하는 것 차이가 당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